자, 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근해 공식이라는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횟수를 이용하게 될 공식입니다. 보통 이름이 붙은 공식은 많이 쓰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앞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2차 방정식 중에 오른쪽을 0을 만들었을 때 이 왼쪽 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써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은 0. 자, 그러면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일단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게 아무래도 쉬우니까 양변을 2로 나누겠습니다. 2분의 1을 곱하겠죠. 양변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x제곱 더하기 2분의 5x 빼기 2분의 1은 곱해봤자 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 이제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더하기 2분의 1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분의 5x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왼쪽 식이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와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x 플러스 a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제곱입니다. a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완전 제곱이 될 때는 x제곱 플러스 2ax 요 모양까지 온 거죠. 그럼 x 앞에 곱해진 게 2a면 그거에 대해서 a는 반의 제곱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인데 2ax 조금 크게 쓸게요. 더하기 a제곱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요 2a로 보면 2a의 절반인 a의 제곱이 오른쪽에 오면 완전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3의 절반이 뭐죠? 2분의 3에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5의 절반은 4분의 5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분의 5x 더하기 4분의 5의 제곱을 더해줘야 완전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써줍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뭐의 제곱이냐? x의 제곱 더하기 4분의 5의 제곱입니다. 요 사이 부호는 이 가운데 있는 부호와 같습니다. 자, 4분의 5의 제곱은 얼마죠? 16분의 25. 그러면 16분의 얘는 16분의 얼마입니다? 그렇죠. 8. 16분의 25. 8 더하기 25는 33. 그렇다면 x 더하기 4분의 5라는 수는 제곱해서 16분의 33이니까 그렇죠. 얘의 제곱근이니까 4분의 루트 33 이거나 또는 x 더하기 4분의 5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3입니다. 그래서 x는 4분의 자, 얘가 넘어가면 똑같이 4분의 5를 빼면 되죠. 4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루트 33 또는 x는 4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33이 돼서 정답을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이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매번 이렇게 푸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해 공식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자로 되어 있는 식의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똑같이 합니다. 양변에 뭘 곱하겠습니까? a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 이 상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빼기 a분의 c를 합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는 요거는 이제 빼기 a분의 c 하면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나왔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식이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뒤에 뭐를 써야 된다 했냐면 이 x의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됐습니다. 요거 반은 2분의 a죠. 그래서 2a분의 b죠. 2a분의 b를 제곱합니다. 제곱한 걸 더합니다. 그럼 뭐 오른쪽에 더했으니까 왼쪽도 더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에다가 2a분의 b의 제곱을 더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은 x제곱이니까 얘는 2a분의 b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고 사이에 부호는 더하기해서 완전 제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정리를 해보면 분모가 얘는 4a 제곱분의 b제곱이죠. 4a 제곱분의 b제곱. 그럼 얘도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통분하고 싶어서. 그럼 분모에 4a 곱했으니까 분자도 4a 곱해서 4ac. 그러면 얘를 좀 정리해보면 4a 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c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2a분의 b는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거나 x 더하기 2a분의 b는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거나 음수거나 하더라고요. 그러면 x는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2a분의 b를 더하면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a분의 b 더하기 루트, 여기서 이거는 루트 4a 제곱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루트 4a 제곱은 뭐죠? 2a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가 만약에 양수면 얘는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a가 만약에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여 나와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2a분의 b 더하기 뭐 하고 마이너스 2a분의 b 빼기 뭐 하고 둘 다가 답이라고 했는데 요게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차피 둘 다 답이라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의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공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의 공식을 우리가 배웠으면 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식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3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은 0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겠죠. 그러니까 3x 곱하기 x 1 곱하기 1에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해보라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생각은 꼭 해봐야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를 굳이 근의 공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알았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완전 제곱꼴로 풀거나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근의 공식이 쉬우니까 근의 공식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근의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a가 얼마다? 최고차의 개수가 3, b에 해당되는 게 7, c에 해당되는 게 1입니다. 그러면 x는 2 곱하기 a분의 3분의 마이너스 b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7의 제곱 마이너스 4a c. 그러니까 a, b, c 자리에 그대로 넣은 겁니다. a 자리에 b 자리에 b 자리에 a 자리에 c 자리에. 그럼 이걸 계산해 주면 6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7 49 빼기 12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나옵니다. 그렇죠. 37. 이거는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해서 정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근해 공식은 제대로 다 설명을 하면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짧게 했습니다만은, 근해 공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른쪽을 0을 만들고 모두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 완전 제곱꼴로 풀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근데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푸는 풀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자에 대해서 풀이를 구한 다음에 이 해답을 구하는 방법을 근해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써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혀주시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근해 공식을 이용한 문제풀이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를 근해 공식으로 푸는 것은 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나중에 해보면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훨씬 더 번거로운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접 한번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를 근해 공식으로 풀어보시고 해가 똑같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